교재는 376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게 뭐냐면 개정 과목 등록 및 적요 변경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분계할 때 쓰는 걸 개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현금이니 외상매입금이니 미지급금이니 우리 적어본 적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개정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얘하고 친해져야 돼요. 왜냐면 분계할 때에 뭐라고 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정 과목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요는 뭐냐면 간단하게 적요를 설명드리면 적요는 거래를 축약한 거를 적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회계를 아는 사람은 분계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현금이 많아졌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근데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계만 봐갖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상품 100만 원을 현금 주고 구입하다, 이런 분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적요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품 현금 구입.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아, 상품을 돈으로 해서 뭐 했구나, 샀구나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줄여서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축약하는 방법은 그 담당자들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축약하는 거는 회사 가서 옛날 거 많이 보시고 그거랑 비슷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본인이 창작하지 마시고. 왜냐면 옛날 거하고 맞춰놓는 게 위에 사람도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좀 전에 했던 거래처 등록은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저장 버튼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면 자동 저장돼요. 그래서 우리 나갈 때 지금 저장하라고 안 뜨죠. 그래서 저장하라고 뜨는 경우 있거든요. 그땐 얘 눌러주시면 저장되는 거고, 그냥 빠져나가네 그러면 자동 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개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누르세요. 여기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분계하다 보면은 이런 거 쓰잖아요. 자산 증가니 부채 증가니 써요, 안 써요? 쓰죠. 그거 헷갈릴 때는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F 치세요. 컨트롤 F가 찾기 단축키예요. 무슨 단축키라고요? 찾기. 얘는 어디에서든 인터넷이든 어디든 컨트롤 F는 다 찾기예요. 컨트롤 F 치면 이렇게 찾기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외상 매입금 한번 써보세요. 오탄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외상매입금 치고 엔터 치시면은 외상매입금으로 가요. 맞죠? 가죠. 그리고 요 위에 무슨 부채라고 되어 있죠? 유동부채. 그러면 아, 외상매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도 볼 줄 아셔야 되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몇 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251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요게 다 번호예요. 여기 251번부터 290번까지는 무슨 부채란 뜻이에요? 유동부채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 할게요. 교재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유형 자산의 코드 범위 내에서 시설 장치 상각을 뭐 하래요? 하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유형 자산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거기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로 가요. 네. 참고로 회계 프로그램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검색 하나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검색은 좀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197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197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97번에 사용자 설정 무슨 과목이요? 개정 과목이라고 있으시죠.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요, 사용자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는 거를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무슨 장치라고 되어 있죠? 시설 장치.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장치라고 치세요?
시설장치. 그리고 삼각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만 치시라고요? 시설장치.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저렇게 써 있었었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그래서 이런 칸이 왜 있냐면은요, 회사에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2번보다는 3번처럼 잘 나와요. 거기 2번에 보시면 몇 번 가서 넣으래요? 138번. 지금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에 몇 번 가서 넣으라고 되어 있죠? 138번인데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해갖고 138번을 찾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보면 번호 많죠? 아무 번호나 하나 눌러요. 괜찮아요? 아무 번호나 하나 누르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몇 번이죠? 138번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38을 쳐요. 그러면 가요. 알아서. 0138 치시면 안 가요. 138 치면 가요. 그래서 138 치시면은 자동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든 편이에요. 편하게.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시험 문제 안 나온 지는 10년 넘었어요. 교재 3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컨트롤 F2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컨트롤 F2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F2를 한번 눌렀다가 띈 다음에 클릭하면 그때는 눌러져요. 왜 그런지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시험이 안 나온 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년 넘었어요. 참고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기 앞에 일단 그거 먼저 칠게요. 전도금 계정을 뭘로 바꾸래요? 소액현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요? 소액현금이라고 치세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왜 컨트롤 F2를 눌러야 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시뻘건 애들 많죠? 빨간 애들. 이 빨간 거는 왜 빨가냐면은요, 프로그래머들이 만들 때에 다른 거랑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빨개 그러면 조심하란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되도록이면은 고치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명칭은 고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컨트롤 F2를 누르면은 막혀있던 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요런 뭐 명칭이라던가 요런 것만 바꿀 수 있고 중요 내용은 못 바꿔요. 왜냐면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아예 처음에 만들 때 다른 거하고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빨간 거 고치는 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은 3번처럼 나와요. 몇 번처럼 나와요? 3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번호 한번 또 누르시고 요번에는 몇 번으로 가세요? 228번 치시고 228.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 원가 계정을 뭘로 바꾸래요? 프랜차이즈 계정으로 바꾸세요.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프랜차이즈 바꾸시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또한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조교라고 써있죠? 교재에 보시면 현금 조교라고 보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현금 조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대체 조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현금 조교는 말 그대로 뭘로 주고받았을 때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대체 조교는 현금이 아닐 때예요. 항상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조교는 현금으로 주고받았을 때. 근데 우리가 무조건 현금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아닌 거는
무슨 적요로 가는 거예요? 대체 적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2 치세요. 2번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다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비 모여 지급. 끝.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타이핑만 잘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3번 했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회사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의 매출을 증대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부채.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무슨 부채 있어요? 유동부채 있죠. 유동부채 누르시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는 컨트롤 F로 찾거나 번호 치는 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274번 있어요. 274번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요 우측 위에다가 뭐 입력하면 돼요? 상품권 선수금. 그러면은 끝.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3번 같은 거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그거 넣어갖고 맞으면 몇 점이요? 3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론보다 실기가 더 쉽습니다. 이론 어려워요. 저희 시험만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론은 다 어려워요. 커말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커말 이론 쉬워요? 솔직히 반은 찍어서 맞추는 거잖아요. 참고로 제가 커말 수업할 때는 이론 안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이 못 알아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원래는 커말 2급 따기 전에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따고 넘어와야 돼요. 원래 원칙은. 왜냐면 워드 프로세서 1급에서 컴퓨터 일반을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드 프로세서 1급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넘어오니까 이게 수업이 안 돼요. 거기에다 이론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론 안 해요. 그냥 기출문제 푸시고 가서 찍으라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명 가서 찍어갖고 맨날 들어올 때는 떨어졌대. 근데 9시, 아니다, 10시인가에 그거 뜨잖아요. 합격자. 다 붙었어. 커말이든 어쨌든 뭐든 본인이 노력하면 붙고 본인이 들 노력하면 떨어진 거고 라고 생각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재는 381페이지로 오세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느려? 381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시점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월 30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써있죠? 그 밑에 보시면 몇 월 며칠이라고 써있어요? 12월 31일. 왜요? 일정 뭐니까? 시점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전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언제 거? 작년 거.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래서 작년 거를 전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찾는 거냐면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안 보이네. 잠시만요. 안 보여 또. 왜 이래 또 화면이 또 제 거는 좀 작아서 여기 밑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라고 있어요. 제 거에 지금 안 보여요. 전 지금 화면 보여드려갖고 좀 크기를 크게 해놔갖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대차 차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그게 없어지면 맞는 거예요. 요거 대차 차익. 왜냐면 앞으로도 강조하겠지만 우리 회계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단 현금 맞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맞고, 보통 맞고, 단기 맞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맞고, 받으러 온 맞고, 그 다음에 160, 54, 그 다음에 원재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항상 입력은 제일 밑에다 하는 거예요. 요 제일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뭐 입력하세요? 원재료 입력하시고. 제일 밑에다 치는 거예요. 항상 추가는. 밑에다 치면은요, 나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번호 순서대로 정렬을 쫙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번호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101, 102, 103. 그거는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 얼마예요? 240 치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죠 또? 네, 제공품이 없죠. 그러면 제공품 또 치세요. 그 다음에 제공품 얼마예요? 650. 그리고 요거는 꼭 숙지하세요. 쉼표 찍고 공세개는 더하기 몇 번이라고요? 한 번. 되도록이면 있는 거 활용하세요. 그래야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니까. 3번 누르는 것보단 한 번 누르는 게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없는 거 또 있죠? 제품도 없죠? 그래서 제품은 얼마예요? 네, 540. 그래서 540도 치시고. 그리고 지금은 왜 그러냐 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쪽에다가만 집중하세요. 아, 글씨 치면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숫자 칠 때는 어떻게 치면 더 빨리 칠까. 지금은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반복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억 9,503만원. 여기 밑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395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차변은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변 맞춰야 돼요. 이제는 외상매입금 맞고, 지급어음도 맞고, 미지급금 맞고, 단기차입금 맞고, 미지급 비용 맞고, 퇴직급여 맞고, 자본금 맞고, 이익준비금 맞는데 거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입력하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처분이라고 써 있는데 원재료가 24만 원이 아니죠. 240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입력 먼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대변 있죠? 대변 밑에다가 2월 치세요. 2월 치시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4,753만원 치고 엔터 치시면 대차차액 떠요? 안 떠요? 꼭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안 치시면 계산 안 해요. 그래서 꼭 숫자 치시고 못 치시라고요? 엔터 꼭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차액 뜨시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봐드릴 테니까. 얘기 없으면 진행합니다. 앞에 보세요. 그리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죠 뭐. 다 맞추면 여기 앞에서 수업 좀 해주세요. 제가 알바비 드릴게요. 집에 가서 좀 쉬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요거는 단기에만 쓰는 거예요. 올해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건 올해 거 넣고 있는 거예요? 예전 거 넣고 있는 거예요? 예전 거 넣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2월의 뜻이 뭐냐면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월 상품 대제전 같은 거 해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옛날 거 어떻게 파는 거죠?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2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 그거를 2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2월 이익잉여금이냐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못 했죠. 지금은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봤을 때는 미처분이 맞지만 2021년도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서 넘어온 거다. 그래서 뭘로 넣으셔야 돼요? 2월 이익 잉여금. 요건 별도로 나중에 외울 거예요. 왜냐면 요거 잘 나와요, 시험 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왜 그러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에만 신경 써야 되냐면, 만약에 2월 이익 잉여금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칠 거냐. 여기에 칠 때에는 항상 2자 내지 3자만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 치라 그러면 열심히 쳐요. 이렇게 다 치고 있어. 그러면은 결론은 설명 안 들은 거예요. 저는 다 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몇 자만, 그 2자 내지 3글자 치는 거예요. 그래서 2글자 넣어서 안 뜨면 몇 자 치는 거예요? 3자. 진짜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제가 뒷목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저분은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교재는 385페이지. 정기분, 원가, 명세서. 그래서 이 파트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어쨌든 해야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까 했던 거 빠져나오시면 여기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 밑에 보시면 전기분 뭐라고 있으세요? 원가 명세서라고 있죠. 누르시고. 그리고 진짜 괜찮으니까 이상하면 무조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재료비.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인데, 실무에서는 공식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실제 회사 가셔갖고는 계산은 내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할 거예요? 컴퓨터가 할 거예요. 근데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서 뭐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긴 하지만, 밑에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밑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몰라. 그러면은 얘기 정도는 해줄 수는 있어야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10명 정도의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1명인가 2명 빼놓고는 자기도 모른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저 인간한테 뭘 배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위에 사람이면 위에 사람다운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정한 꼰대인지는. 위에 사람 같지 않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래서 회사를 더 다니기 싫었었던 것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한 1-20% 정도.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 하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걱정 마십시오. 나이 들면은 배우는 건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원재료비라고 보이세요? 여기 얼마라고 쓰여 있죠? 마이너스 240 눌러보세요. 그러면 뭔가 화면이 이렇게 떠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면 여기 더하기 빼기 되어 있죠. 거기에 맞춰서 계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설명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기말 원재료라고 보이세요? 이거 우리가 입력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자동으로 떴죠. 왜 떴냐면, 앞으로 잠깐 갈게요. 381페이지 와보세요. 381페이지에서 원재료 찾으세요. 381페이지의 원재료 얼마죠? 240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강조한 게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은 기초라 그랬어요? 기말이라 그랬어요? 기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말은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들고 와요. 자동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쳐도 입력 안 돼요. 입력 안 돼요. 여기에서 쳐도. 왜 입력이 안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직접 넣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다 입력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여러 번 더 할 거예요. 기말이 틀리면은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무상태표가 몇 월 며칠이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이 기초라 그랬어요? 기말이라 그랬어요? 기말이라 그랬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데 나중에 이거 따로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기초 원재료 얼마라고 쓰여 있죠? 200.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 쳐요? 200 치세요. 칸 찾아서 치시면 돼요. 20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당기 원재료 매입액. 있으시죠? 네. 얼마 있어요? 3,150.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 3110이라고 자동으로 뜨죠? 이 계산은 내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보가 돼요. 오히려 공부할 때보다 아는 지식이 더 줄어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회사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것만 기억나요. 저도 지금 회계 세무만 가리키다 보니까 그전엔 더 많이 알았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계속 내가 아는 지식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회계 세무만 기억나요. 지금은 솔직히. 나머지는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것만 쓰잖아요. 실무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1400. 요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사무실 월급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급여.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월급은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금. 그래서 쓰는 용어가 좀 달라요. 사무실에서 월급 받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공장에서 월급 받는 건 임금.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밑에 퇴직급여 있죠? 여기 퇴직급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액 맞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맞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맞고, 가스수도료 맞고, 세금가공과 맞고, 감가상각비도 맞고, 보험료도 맞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맞죠. 그 다음에 뭐가 틀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6번에 기초제공품이라고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제공품 아래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있죠? 아래쪽에 밑에서 네 번째쯤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죠? 582만원.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하세요? 입력하세요. 그래서 얼마요? 582만원. 뭐 하나 빠졌는지? 잠시만요. 전력비 빠졌구나.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무슨 비도 하나 넣어주세요? 전력비. 전력비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870 얼마요? 6만원.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582, 그 다음에 여기 전력비 얼마요? 876만원. 그리고 잘했나 잘못했나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제일 밑에 얼마예요? 8,794만원이죠. 프로그램 여기 제일 밑에 얼마예요? 8,794만원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은 잘한 거가 되는 겁니다. 네, 부연 설명 두 가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건 나중에 아니죠. 요번 주 금요일 날 빠르면 내일, 그 다음에 늦으면 금요일 날 이제 분기 연습할 건데 거기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이제 사무실은 앞에다 제가 8이라고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라고요? 8. 그래서 800번대에 수도 강열비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수도 강열비. 요게 뭐냐면 수도 요금. 여기 수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자가 빛광자예요. 우리 빛 내려면은 뭐 써야 되죠? 전기.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난방 가스 요금 아니면 난방 요금 요거를 합쳐서 수도 강열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도 강열비. 근데 공장은 우리 좀 전에 입력한 전력비 보이세요? 네. 요거는 무슨 요금이요? 전기 요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스 수도료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스 수도료. 요거는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난방 요금. 요렇게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좀 다르게 써요, 명칭을. 그래서 사무실은 다 합쳐서 수도 강열비. 공장은 전기 요금만 따로 떨어뜨려서 무슨 비요? 전력비. 그다음에 나머지를 합쳐서 가스 수도료라고 쓰는데 이거를 회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요? 중요성. 왜냐면 공장에서 기계 많이 돌리죠.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금액이 크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표시를 해줄 때 따로 표시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니까 전력비라는 걸로 따로 처리하는 거고요. 사무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요. 네. 어느 정도 규모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만 1000만 원 단위로 나와요. 네. 왜냐면은 기계 하나 돌리는데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돌려봤자 뭐 프린터기, 컴퓨터, 뭐 형광등 이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은 몇백인데 공장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 되면은 1000단위, 그 다음에 규모가 크면 억 단위까지 나와요, 한 달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 그래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시다? 따로 표시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이거 나중에 얘기 또 할 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들어갖고는 기억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교재는 388페이지. 그래서 388페이지는 손익계산서예요. 무슨 계산서요? 손익계산서의 정의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라고 여기 교재에 적혀 있죠. 왜냐면 그게 기간이거든요. 기간이라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점이라 그러면 하루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하루만 보여주는 거는 시점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기간이에요. 근데 참고로 재무상태표만 시점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이에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되세요. 예, 이제 나오시고요. 여기 정기분 무슨 계산서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그거 눌러주세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확인 누르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틀렸어요. 이거 알바생이 넣다가 공을 3개 더 넣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136 725 빵빵빵으로 고쳐주세요. 이거 알바생이 넣다가 더하기를 2번 치셨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거 뭐해라? 고쳐라. 근데 얘는 나오면 4점짜리로 나와요. 실기가 원래 3점짜리거든요. 근데 한 문제가 4점짜리인데 요 재무제표 관련된 게 4점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 2-3시간 정도 따로 시간 내서 또 연습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습하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어저께 본 쪽지 시험 중에 이거 있었죠. 매출원가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무슨 상품이요?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기 보면은 매출원가 보이세요? 상품 매출원가 누르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뜰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는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이 뜨는 이유는 아까 어디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아까 상품을 300이라고 넣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300만 원이 틀렸어. 그러면 여기 백날 눌러봤자 눌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옆 사람 거를 컨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런 사람 거 컨닝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눌러진다고 손 들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종종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예전에 전산세무 1급 1점 차이로 떨어진 적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시험 보다가 진짜 승질 났었어요. 왜 승질 났었냐면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이제 같이 시험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무슨 질문 하냐면 손 들더니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이런 시험 이거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당연히 잘못됐겠죠. 처음 나오는 문제였으니까. 한 10번 정도 손 들고 하는데 괜히 열받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도 안 해갖고 문제도 안 풀리는데. 근데 진짜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저는 이제 그분 탓을 하는 거죠. 그분이 계속 물어봐갖고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근데 솔직히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시험 보는 그 주가 학교 축제여갖고 일주일 내내 술 마시러 다녔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확실히 잘 모르죠.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전 그 당시에 복학생이었거든요. 학교 교수님들이 복학생을 사랑해요? 여학생을 사랑해요? 남 교수님들은? 여학생을 사랑하죠. 그리고 여자애 하나가 전산세무 1급 본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책을 구해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손 들고 교수님 저도 보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잘 봐라 끝. 그래갖고 속으로 저런 죽일 것. 근데 그 교수님이 남자 교수님이었어요. 남녀 평등은 없어요. 거기다 복학생은 더 싫어하잖아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초상품 얼마 있죠? 240. 그 다음에 단기 얼마 있어요? 1260. 치세요. 치시면은 우리가 외운 공식 그대로 되어 있죠. 더하기 빼기가. 거기에 맞춰서 자동 계산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는 우리 내일 외우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내일 외우는 거에 제품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제품 계정. 그래서 그 T자 중에 제품 계정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 해놓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손익계산서. 그래서 우리 지금 손익계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있죠. 그래서 요 공식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초제품 얼마라고 쓰여 있죠? 320. 그 다음에 단기제품 얼마예요? 8,794만 원. 일단 치세요.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제 실기하는 스타일이 초반에는 조금 많이 알려드리는데 중후반 되면 그때부터는 하세요예요. 일단. 왜냐면 이건 제 지론인데 부딪혀보고 깨져봐야 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안 드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옆에 보면은 단기순위 보이세요? 단기순위가 얼마예요? 네, 3,484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 밑에 2,985만 7,880원이죠. 여기 밑에 보면 얘하고 금액이 맞아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금액이 맞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기에다 치면 돼요. 여기 밑에서 제일 밑에다가. 여기 제일 밑에다가 법인 치세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하나씩 대조 다 해야 돼요. 금액 맞나 틀리나. 그래서 맞나 틀린지 다 보고 거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얼마 있죠? 498만 2,120원 치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엔터 쳐야 계산됩니다. 그리고 종종 있어요. 저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가보면 숫자는 치셨는데 엔터 안 쳐서 그래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여기가 29857,880.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예요? 29857,880. 그러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 고쳤는데 금액 맞는데 또 그 밑에 막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요? 내가 맞게 고쳤는지 틀리게 고쳤는지를 볼 줄을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위에 거 두세 개만 고치면 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맞으면은 맞은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재무상태표는 대차 차액이 안 뜨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니까요?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상하시면은 꼭 이야기하시고. 네? 그럼 고치면 돼요. 네, 거기에서 고치면 돼요. 네, 다시 치면 돼요. 136. 네, 처음부터 725. 여기. 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입력해서 이상하면 다시 치면 돼요. 그리고 저희 실기는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없으면 입력하고요. 틀리면 고치고요. 맞으면 냅두면 돼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네. 딱 3개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금액 봤더니 맞아. 그러면 패스. 틀려. 그러면 넣고. 없네. 그러면 추가하고.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392페이지. 이건 너무 쉬워서 같이 금방 보고 끝낼게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되세요. 여기 밑에 보면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있을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처분확정일자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날짜 있죠?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3월 25일 치세요. 이 날짜가 뭐 하는 날짜냐면은요. 주주총회일이에요. 우리 주식회사들 보면 주주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정 짓는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처분 확정일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7672-120 있으시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9857 얼마예요? 880 고치세요. 끝. 근데 진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보다는 몇 개 더 넣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 너무 쉽게 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395페이지는 요거 이제 나오시고요. 그리고 395페이지까지 하시면 저희가 지금 한 거에서 3문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그래서 점수는 10점이에요. 근데 우리 목표는 당연히 3개 다 맞히면 행복한데 일단 기본 목표는 2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초정보관리. 여기에서 3문제 10점 나옵니다. 우리 목표는 2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하나가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2개는 그냥 타이핑만 할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2개 무조건 맞추고 하나는 쉽게 나오면 맞추고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요. 다 맞으려고 하진 마세요. 다 맞을 수는 있는데 100점 맞으려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야 돼요. 그냥 몇 점만 넘기자.
70점. 근데 목표는 원래 어느 자격증이든지 원래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80점을 목표로. 왜냐면 80점 맞아야 가서 한두 개 더 들려도 합격하잖아요. 근데 목표를 이렇게 잡는 분 있어요. 70점에 딱 맞춰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실수 하나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점 맞으면 행복한데 그렇게 잡으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합격 점수에서 플러스 10점 정도? 그 정도 딱 하면은 편안하게 붙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는 거래처별 초기월이라고 있는데요. 요거까지 하고 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외상매출금.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상대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 거래처별 초기월이 뭐냐면 이 금액을 업체별로 쪼개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받을 게 1억이 있어. 한 회사에 1억이 아니잖아요. A 회사 얼마, B 회사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를 합쳐서 1억이잖아요. 그 여러 회사를 쪼개주는 곳을 거래처별 뭐라 그래요? 초기월. 여기 있어요. 아까 했었던 잉여금 밑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시험 문제 3개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냥 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코드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드를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가 편하신 분들은 키보드가 더 편할 거예요. 대부분 다. F2 있죠? 키보드 위쪽에. 네, F2가 단축키예요. F2 누르고 타이핑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는데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손 번쩍 들더니 거래처별 초기월이 입력이 안 된대. 그러면 F2를 모르고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에요.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감독관 했었는데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만드는 회사 다닐 때 저희 시험 감독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전생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였냐면 한 분이 10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똑같은 거 가지고. 우리 아까 했었던 재무상태표 있죠? 차대변 맞추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한 바퀴만 돌면 손 들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차대변이 안 맞는데.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차대변 맞추시는 게 시험 문제라고. 이 얘기를 10번을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전생에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출근했더니 영업부 대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갔더니 어저께 누가 계속 질문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거래처 사람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왔대요. 근데 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왔냐면 자기 경력 10년 넘는다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격증하고 경력하고는 1도 상관없어요.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예, 경력은 경력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친척분들 중에 경력이 좀 많으신 분이 있대. 그분한테 시험 연습 배우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분도 시험 보면은 합격 못 해요. 왜냐면 전혀 상반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마 여기에서 배우신 분이 그분보다 시험은 더 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 회사에 맞춰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관련돼서 배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 치세요. 그럼 외상매출금 떠요? 안 떠요? 뜨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럼 여기서 문제 1800만 원이라고 거기 써 있죠. 이거 왜 떴을까요? 요런 걸 볼 줄 알아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재무상태표 금액.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줄 아시면은 나중에 좋아요. 여기에서야 수업 끝날 때까지 모르면 제가 다 알려드리지만 회사 가면은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대부분 프로그램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에나 아니면 왼쪽이나 아니면 책자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보면은 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우측에다가. 근데 여기도 그냥 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를 누르고 쳐야 돼요? F2.
그래서 F2 누르시고 한성구도 252만원 치시고요. 꼭 F2 누르고 치셔야 돼요. 그냥 한성 치면 안 들어가요. 봐야죠. 아, 그게 여기 눌러야 넘어가요. 누르고 눌러요. 그리고 좀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뭐 입력하세요? 엘리트 736만 5천원. 그 다음에 칠성 420. 일단 로얄까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 듣고 나머지 입력할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입력하고 쳤다가 이제 붕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차액 얼마라고 되어 계세요? 이거 0 아니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입력 다 하고 나서 여기가 얼마인지 꼭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0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시험 때는 틀린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안 맞아요. 이상하게. 네. 왜냐면 뭐 깎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때가 실무에서는 생기는데 시험 때에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이거 0 아니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입력 다 하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받으럼, 미수금, 장기대여금, 외상매입금, 지급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입력해보세요. 그리고 헷갈리시거나 이상하시면은 저 부르십시오.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 웬만하면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부르세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를 수강생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안 돌아다닐 거니까 이상하면은 꼭 질문하세요. 아, 그리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 마우스로 찍으셔도 되고요. 탭키 눌러도 돼요.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참고하세요. 가끔씩 제가 치는 거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눌렀냐고. 탭키예요. 여기 누를 때마다 요 밑에 차액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0이 나오면은 아, 내가 맞게 넣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나오면 한두 개 정도 넣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요거 한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 보이세요? 요 두 개 메뉴에서 무조건 3개 나와요. 3문제. 그래서 3문제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10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 저번에 분계 연습 잠깐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 분계 연습 조금 더 하고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앞으로 분계 몇천 개는 더 풀어야 되니까 한 1000개 이상은 풀고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분계보다는 오늘은 입력에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